밖에 문 좀 닫아줄 수 있어? 밖에 것만 요거 소리 형님 마이크 다음 달에 하나 사올까요? 아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믹서기가 중요한데 마이크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 마이크도 잘 나오는 건데 믹서기 때문에 그래. 지금 캐논 잭을 꽂아야 되는데 캐논이 2개밖에 안 돼가지고. 룩. 제가 형님 가지고 올게요. 전국 팟캐자랑. 자, 전국 팟캐자랑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뭐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기분 좋게 방송은 집안일이 좀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거나 캐피탈에서 전화가 왔어도 일단 방송 들어가면 밝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도경 아나운서 네, 뭐 되게 요새 바쁜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7시에 저녁 7시에 저희들이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저번 주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7시에 너무 바쁘다. 너네들끼리 해라. 그래서 그때도 저 김종호 기자하고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단둘이 하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도경 아나운서 요새 왜 이렇게 바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먹고 살려고. 네. 아니 아나운서 분들이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그렇죠. 아나운서 리포터도 아니고 리포터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보통 그 뉴스 앵커라든지 아나운서 분들 뭐 먹고 살려고 방송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요즘에 이제는 약간의 외부 행사도 많이 하는 그 기간이라서 이제 기업 쪽이나 가을이니까. 그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십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우리 프리다 녹음할 때 좀 뭐 먹을 것도 좀 사고 오시고 그러시지. 뭐 항상 고급차만 끌고 다니시지. 근데 제가 또 몸값이 그렇게 또 높지 않아요. 아니 뭘 또 적정선에서 하기 때문에. 적정선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무슨 한정식 집에 우리를 초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라도 좀 사갖고 오시라고요. 아 이거 너무 아끼시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문 기자님, 문상현 기자님 중앙뉴스에서 잘렸다가 그 원진 건업 때문에 삼성의 어떤 외압 때문에 잘렸다라는 소문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못 나왔잖아요. 저번에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맞아가지고 지금 몸이 좀 약간 헬스케지였어요. 얼굴이. 왜 아주 그냥 막 뼈밖에 안 남았어 지금 얼굴이. 아니 실제로 조금 일이 있었고요. 뭐 큰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희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야, 너 잘렸다며. 나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국장님께서? 네, 그러더니 김종호 기자가 이제 나무 잘렸다고. 아니 김종호 기자가 방송에서 안 나갔는데 방송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 저번 주에 저기 육학수 씨 저 웬만하면 저 문 기자는 그냥 전국 팟캐자랑에서 좀 빼주시죠. 내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던데. 그래요? 네. 네, 제 밑으로 다 집합 한번 모여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당신이 맞을 것 같은데 뭐. 자 일단 뭐 전국 팟캐자랑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문상현 기자님하고 이도경 아나운서 인사 일단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조태한 중앙뉴스의 문상현 기자입니다. 뭘 조태야? 왔다 가는 게 조태지. 자 이제 이도경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매일 1시간 정도씩 늦는 이도영입니다. 지금 제가 또 그러다 보니까 벌 받았나 봐요. 지금 왜요? 목감기가 약간 왔습니다. 이거 아나운서 분들은 그 목이 생명인데. 여러분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조금 이제 쌀쌀해졌으니까요.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나쁜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나 봐.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나쁜 남자들이 있어요. 특히 많아요. 그 저번 주에 작사가 갸갸멜 씨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주 전형적인 나쁜 남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잘생겼어요? 쥐새끼같이 그래? 생겼는데? 그건 아니지. 아니 육각수님도 왜 나쁜 성향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나쁘던 착하던 뭐 머리를 굴리던 안 되더라고. 한번 제가 저기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그런지 주변에 이렇게 내가 좀 소개팅 좀 해달라고 하면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뭐 이렇게 눈이 높아 막 이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닌데 그냥 소개만 해달라고 해도 잘 안 소개. 아니 그때 제가 39살 분 여자분 아니, 소개시켜준다고 문 기자. 하니까. 문 기자. 그러면 아.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의 나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30에서 34. 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잠깐만. 아 이제 이덕영 아나운서가 우리 이제 오늘 노래를 하시려고 오신 분한테 예, 아주 예. 리얼하게 그냥 뭐 방송이 아닌 이제 커피숍인 줄 알았나 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 방송이에요 지금.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소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뭐 누구니? 너무 급했나봐요. 네. 자 좋습니다. 이덕영 아나운서가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마이크가 중국산이라서 좀 잘 안 나와요. 예, 국산인 이거 문 기자님 마이크로 왔다 갔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노래 참가자로 오셨는데 네. 되게 또 미인이세요. 보니까 아닙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김포에 사는 김한나라고 하고요. 김포 어디 사시죠? 구례동에 삽니다. 그럼 지금 약간 구례동은- 김포에서도 약간 네, 외진데 상당히 못 있습니다. 사는 곳에 사시나 봐요. 구례동이 상당히 못 사는 동네입니까? 아 지금 이제 신도시여서 지금 아, 개발 하고 있는 중이고. 아 그럼 거기가 제일 비싼 데네 김포에서 지금. 마지막 말 그대로 이제 금자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한나 씨? 네, 네. 한나 씨 명의로 땅이 있습니까 거기? 아니 저희 부모님 명의로. 그래요? 외동딸이세요? 네, 아파트. 오빠 있어요. 오빠. 네. 오빠 시집 장가 가셨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노래 아니 갑자기 눈빛이 틀려져. 왜 아니, 그러세요 또? 제가 이제 나랑 딱이야. 한나 씨. 진짜 궁금해. 저 여덟이에요. 어머머머 28 딱이네. 딱. 네. 아니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덕영 아나운서가 벌써 박수 쳐 주시잖아요. 아니 근데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 제가. 저 나이요? 41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희- 어떻게 말문이 막히십니까? 전국 박해자라. 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나이에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 근데 저 진짜 팬이었어요. 그거 봐 내가 딱 네. 온다니까. 팬이 엿대잖아요. 팬이 엿다고요. 팬이었다고. 네. 네. 과거요. 저 네, 육각수가 네.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냥 노래도 너무 좋았고. 노래도. 예. 또 뭐? 또 뭐가 있는데? 그냥 방송 보고 되게 팬이 됐습니다. 방송? 나 요새 방송 안 하는데. 이게 전국 박해자라고 하는데 뭘 보셨어요? 저 네. 최근에 저기 추석 특집. 네, 제가 그때부터 팬이 됐어요. 네. 그럼 육각수가 활동할 때는 그때는 몇 살이었죠? 흥부가 기가 막혀 할 때? 활동을 언제 하셨는지 제가 몇 년. 팬이었지만 전 모르는 걸로. 6.25 때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그 노래를 하러 오셨는데 네, 네. 남자친구랑 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충격으로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네. 전국 팟캐자랑에 와서 노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겠다. 그렇게 이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스트레스 풀 겸 네. 노래도 할 겸 해서.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잘 못해줬었어요? 김한나 씨한테? 아니, 가슴 근데 아픈 추억이었습니까? 네, 자주 보지를 못했고. 네, 사귀었는데 만나지 잘 못해서. 못 만나서? 네, 좀 멀리 살아서. 어디 살았는데요? 예, 좀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요새 지방이 네. 저기 KTX라든지 교통이 좋아서 지방에 있는 남친하고 있는 그 커플들이 더 오래 간다고 그러던데 애틋하대요. 근데 이게 연락을 자주 해도 아무래도 안 받아요? 만나지 못하면은 이게 조금 아.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나 씨는 그런가 그 봐요. 남자가 상당히 그래도 미련에 남는 것 같은 그런. 아니요, 근데 저는 싫어요? 싸가지 아니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고 이러면은 네. 헤어질 일이 없죠. 근데 서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안 맞거나 해서 그래서 헤어진 거고. 헤어진 사람-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 2주 된 것 같습니다. 2주?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한나 씨가 오늘은 노래하러 네. 오셨는데 뭐 어차피 뭐 노래도 잠깐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문상혁 기자님하고 이덕영 아나운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도 하시면서 토크를 이어나가기로 아니, 하겠습니다.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떨면은 나중에 무슨 저기 근데 라디오를 제가 처음 와가지고. 첫 경험이시구나. 네. 모든 게 그래가지고. 첫 경험이. 네? 근데 발음을 어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 됩니까? 예. 처음이시구나 했는데 첫 경험이 뭐예요? 첫 경험. 아니 팟캐스트 첫 경험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문 기자가 더 이상하네. 왜요? 첫 경험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첫 무슨 경험. 쪽이요, 내가? 무슨 쪽? 이상한 쪽. 이도경 아나운서는 뭐 이렇게 아나운서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네. 주변에 이렇게 설레거나 하는 남자는 없어요? 아예? 저 남자가 좀 나한테 대시를 좀 해줬으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분도 없었다고 한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있죠? 있죠. 그래요? 그건 당연하죠. 약간 좀 이렇게 네. 일적으로 만나거나 이러면 좀 자기 일을 좀 약간 열심히 하시거나 또 자기 이렇게 프로처럼 일하시는 분을 보면 네. 좀 약간 남성적으로 좀 매력을 느끼죠. 전국 팟캐자랑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잠깐만. 야, 내가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가 치고 들어오냐? 나 참.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이면 저한테 물리고요. 두 명이면 나눠져요. 솔직히 문 기자도 이 일에 전념을 하시는 분이고. 예. 그리고 저 육각수. 저 전국 팟캐스트랑을 위해서 저 팟캐스트의 쓰레기지만 그래도 네? 이도경 아나운서가 지금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이러다가 진짜 차불러야 돼. 알았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갈게. 왜 이렇게 들이대셔? 아직 전국 팟캐스트랑 100회 더 해야 돼. 오래오래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네, 이거 네, 컨셉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러세요? 제가 한나 씨 원래 이런 성격 싫어하죠? 아니 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요? 지금 또 이쪽으로 갔어. 지금 또 화살이 이쪽으로. 이도경 아나운서한테 화살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회전했어, 화살이. 맞아. 약간 말만 걸면 이렇게 가시는 거 맞아요.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빈틈을. 제 성격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솔직히 얌전한 고양이가 네네.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저 끝에 계신데 지금 아직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있는데 계셨나요? 김광현 씨라고 지금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예. 건데 조광현 씨. 조광현 씨. 근데 말 나온 김에 인사합시다. 네, 청취자분들께 조광현 씨 오늘 그 노래 참가자로 또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부천에 사는 조광현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조광현 씨.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31살입니다. 아직 어리시구나. 딱 좋네. 네, 우리 조광현 씨도 오셨는데 전국 팟캐자랑에서 노래 실력이 아까도 이제 김한나 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상당히 여기가 좀 수준이 높아요. 거의 뮤직뱅크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자신 있어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근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그러니까. 근데 약간 노래도 되게 막 이렇게 조용히 말하시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 참가자로 우리 김한나 씨하고 조광현 씨가 이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1시간 전에 네네. 강남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네. 알고 현대고등학교의 여학생 2학년입니다. 예. 그 학생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한 곡 하고 갔어요. 아까 지나가다가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네. 이제 햄버거 세트를 좀 사줬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노래한 것도 있는데 네네. 그 노래는 이따가 평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경 아나운서의 연예 뉴스. 자, 김현지 사망. 2년 전 잘 때도 노래하는 꿈만 저 괜찮은데 울지 마라. 안타깝게 사망한 김현지의 방송 모습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지난 2013년 방송된 케이블 채널 엠넷 보이스 코리아에 출연해 리쌍의 러쉬를 열창했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엠넷 슈퍼스타 K 출신 김현지가 27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왕국면 동용길 복심사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고모 씨 그리고 이모 씨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김현지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보이스 코리아 2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방송 후 우울증에 걸렸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였네요. 잠깐만, 가수 김현지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셔도 조금 강한 인상의 또 약간 네. 이미지거든요. 지금 이도경 아나운서가 핸드폰으로 네. 지금 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약 2년 전이죠.
근데 저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네. 이분은 그때 한번 나오고 나서 조금 기사도 실렸었고 네. 좀 잘한다, 뭐 약간 소울도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음, 혼자 자살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하고 자살을 한 것 같은데 네. 문 기자님 이 사건 혹시 좀 네. 아십니까? 아, 그럼요. 어, 아주 뭐 인터넷을 정말 달군 사건이고 이 김현지라는 친구가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이제 인디 밴드들하고도 이제 홍대나 뭐 이런 무대, 조그만 무대 이제 많이 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스타 K 네. 출연을 해서 오디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2번을 진행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우선은 보이스 코리아에 출연할 당시에 네. 그때 뭐 백지영 씨라던가 길씨, 강타 씨한테 많은 뭐 각광의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실력이 좋았나 봐요. 예, 실력은 정말 좋아요. 하고 일반 그 직접 그 당시 때 백지영 씨도 타 가수들 위해 목청이나 그 노래하는 바란스가 굉장히 좋다고 극찬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가수의 꿈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만큼 길이 정말 힘들고, 고인에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아 지금 가수의 길이 아니라고 해서 예. 정말 막다른 그런 그 결정을 네. 한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본 부분에 대해선 이 남성 2명도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같이 동반 그러니까 자살. 지금 경찰이 정확한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그 김현지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이제 같이 예전부터 친하게 같이 음악적 교류를 했던 친구였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고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 나는 그게 난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지. 왜냐면 네네. 우발적인 자살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는 네네.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 네네.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예, 어떤 예. 그런 쪽지라도 하나 네네. 남겨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텐데 유서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또 후에 지금 바로 위에 올라온 거는 이제 그 같이 동반 자살했던 한 분 남성이 네. 이제 가족한테 문자를 하나 또 남겼대요. 가족에게 네, 미안하다, 먼저 간다라는 이제 가족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서였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게. 마지막에 하나의 네. 또 유서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레드 메시지라고 얘기를 음. 하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탄 하나의 문자. 근데 사실 음악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하늘로 가는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잖아요. 아유 참 그 고인 되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네. 부모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자살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오히려 그런 그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음악에 더 집중을 했었으면 네네.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나이들이 있어요. 다 이제 30살이 넘은 친구들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30살이 넘으면 뭐 인생 다 산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음악적 꿈과 음악의 성공의 그 길을 안고 네. 열심히 투철하게 정말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예. 30살 30대인 친구분들이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네네. 30대가 왔는데 뭐 음악적으로 피드백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이 안 온다.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위험한 결정을 하는 것은 네. 저는, 왜냐면 그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드시고 나서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가수들도 많아요. 예? 뭐 봉소나 연정의 현철 씨도 있고, 예? 그런 분들 다 무명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됐던 건데. 네네. 아니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난 참 정말 이 꽃다운 나이에 이런 결정들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네네. 연예인들도 있겠지만은 뭐 어찌됐든 뭐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또 이제 김현지 씨가 또 이제 가정사도 있었고, 가정사가 예. 그러니까 좀 마음속 좀 불우함이 많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원래 밝은 분이셨어요.
음악 할 때는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밝은 분들이 예. 자살을 좀 더 하는 확률이 경향이 높아요. 많아요. 옛날에 그 저기 예. 옥탑방 고양이의 네네. 정다빈 씨. 아, 네. 그 맞아요. 친구도 아, 되게 밝았던 진짜 걸로 알고 그때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정다빈 씨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한나 씨가 정다빈 씨 같이 생기셨잖아요. 좀 이렇게 아담하니. 네. 그죠? 또 닮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자살하지 마세요. 김한나 씨. 예. 아, 전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김현지 양의 그 동료분들하고 이제 네네.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네네. 이제 이쪽 이야기를 김현지 씨의 그 전공에 관련된 이쪽 바닥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 예. 이쪽이요 잔인한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또 이게 또 사람들하고 같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곳이 이쪽인데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무시를 당했다든지 음악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30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30대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용돈 탈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악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어딜 가든 저길 가든 네. 뭐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없고 예, 예. 뭐 일예로 네네.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사리라고 있잖아요. 예, 예. 미사리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 라이브 카페가 차 예. 지나가면 그냥 엄청 뭐 많았어요. 쫙 길이 그냥 이어져 있었어요. 네네. 요새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 무명 가수들도 노래할 수 있는 곳이 거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수로 어떻게 됐던 일어나 보려고 슈퍼스타 K도 가고 그런 그 방송국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았던 친구가 네네. 그럼 어느 정도 그 음악하는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예 없는 그 상황에 그런 유효상종이라고 하죠.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네. 이야기를 하다가 야 현지야 아니 뭐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살 바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죽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정말 우리 좀 음악적으로 선진국인 더 넓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음악을 한번 하자 이러면서 네네.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내 나름대로의 그냥 그 생각이에요. 어찌 됐던 네, 예. 그 자꾸 간헐적으로 꼭 1년에 몇 번씩은 네네. 뭐 일반 분들도 그렇고 또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네? 그런 그 뉴스들이 예. 앞으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예. 자살하고 싶을 때 네. 육각수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예. 자살하고 싶을 때 왜냐 모든 게 육각수를 네. 시작해서 육각수로 네, 저기 끝나네요. 기승전 예. 육각수. 네. 며칠 전에 MC OK라는 그 댄서한테 네네.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네네. 내가 이제 전화해서 MC OK 요새 뭐 되게 뭐 잘 나간다 그러더라 스케줄도 바쁘고 그랬더니 MC OK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래요? 여보세요 형 스케줄은 서태지인데 수익은 육각수예요. 스케줄은 저기 소녀시대 스케줄은 소녀시대인데 네네. 수익은 육각수예요 형. 야 너 죽을래?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 네네. 정말 이 예술하는 분들이나 예술 쪽에 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분들 정말로 자살하고 싶거나 네네. 아니면 정말 뭐 다 그냥 뒤집고 막 이혼하고 싶거나 네네. 아니면 정말 막 이민 가고 싶거나 예예. 막 그런 막 안 좋은 결정을 하기 전에 네네. 에? 네. 육각수를 검색하셔가지고 네네. 저의 그 얼굴을 딱 보면 네네. 이런 놈도 가수하는데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그 그거는 옳은 말이에요. 예. 야. 꼭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그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옳으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육학수님이. 아니 진짜로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지금 내 얘기 꺼내면 날 새야 돼. 하지만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열심히 네네. 우리 이도경 아나운서와 예. 문 기자와 네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예. 저도 그리고- 진짜 육각수님께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아유. 예. 갑자기 또 돈만 꾸지 마.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힘들 때 꼭 육각수 검색하셔가지고 예.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연예 뉴스는 이걸로 끝났고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네. 자, 이제 우리 문상혁 기자님의
심층 뉴스 시간이 또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김종호 기자님이 예. 너무 이야기를 잘 풀어줘가지고 그래요? 예. 그 이후부터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나서 네네. 청취자분들이 네네. 이제 영화관을 안 간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약간 하얀 길에 네네. 접어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문상혁 기자님 네. 어떤 심층 뉴스로 또 우리들의 또 귀를 예. 깜짝 놀라게 해주실지 네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시죠. 문상혁 기자의 심층 뉴스. 예, 안녕하세요. 중앙뉴스의 문상혁 아까 기자입니다. 인사했잖아. 그냥 해. 예.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끊으세요? 너무 알리시려고 그래. 오늘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아니 봉 아나운서라는 분 계실 때는 네네. 맨날 추리닝 바람으로 오시다가 뭘 추리? 아니 이도경 아나운서 올 때 되니까 네. 오고 나니까 맨날 깨끗하게 다녀. 아니 저는 여름에 열이 많아서 좀 겨울이 되면 좀 점잖해져요 복장이. 여름에는 항상 단추를 풀고 있잖아요. 예. 네. 어디 시작할까요? 아니, 댓글 하지 말아야 돼. 네, 시작하시죠. 예.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솔깃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효성그룹 정부에서 드디어 효성그룹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효성그룹? 예. 효성그룹이 이제 그 MB 정권 이제 이명박 사돈기업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그가 비리가 워낙 많았지만 검찰의 난해한 수사, 그리고 기간 연장 수사, 그리고 무마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조성래 회장이 이제 비자금 관련해서 형제의 난으로 접수된 고발장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 수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화두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그 검찰에서 아들 그 조현문 전 이제 효성 부사장을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55억 원 상당의 횡령을 드디어 이제 밝혀냈는데요. 노틸러스 효성이 갤럭시 이제 아일렉트로닉스 등 7개 이제 회사로부터 허위로 장비 구매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6년간 55억 원을 썼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이 다 그 조사장 개인 비리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그 7개 회사로 돈이 지급이 됐는데 조현준 사장이 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 회사로 현재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이제 비롯해서 사실 이 사건은요. 그룹 계열사 전현직 그 임원들에 있어서 횡령, 배임 혐의 등 검찰의 12개 항목으로 현재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수사가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약 한 7개월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언론과 그다음에 시민단체들한테 큰 이제 항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그 부장 검사가 직접 나서서 배종혁 부장 검사라고 이분이 직접 나서서 이제 수사 지휘봉을 현재 흔들고 계신데 우선 오늘 처음으로 말 그대로 지금 수년간 효성그룹이 현재적으로 수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몇 년 만에 수사에 본격적인 착수가 되어 55억 원의 횡령을 했다는 이 사실 알려진 부분은 55억이요? 예, 55억입니다. 작네. 예. 55억이면 뭐 껌값이지.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뒷배경에 아주 새로운 정보가 또 있습니다. 뒷배경? 예. 뭔데 또? 조성래 회장이 비자금을 이제 악용한 부분인데요. 원래 효성건설이 비리 착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효성그룹에는 여러 개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성래 회장이 이제 그 효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이제 600억 원 이상의 탈세가 나온 거예요. 600억. 예, 왜냐하면 자 2000년도부터 일본 현지 그 법인으로 해서 물건을 사들인 부분이 있었는데 수입 부품 단가를 원래 그 가격보다 비싸게 이제 꾸며서 차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300억의 가량의 이제 비자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 수사를 하는 상황에 이게 무마가 됐어요. 이 사건이. 뭐 무마 뭐 많이 되잖아요. 뭐 유봉식 회장님도 네. 뭐 SOS를 네. 청했다가 네네. 다 뭐 무마되고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효성그룹 이제 그 부장급 이제 그 직위를 갖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계열사 이제 임직원들을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이 아닌 이제 개인 탈세로만 이제 마무리된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또 재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2005년부터 이제 회사 돈은 이제 15억 가량 이제 그 빼낸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그 효성그룹 죄송한데 네. 이제 좀 빼줘. 네네 이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부장급 그 지휘자가 주식을 빼내서 도박 등으로 이게 쓴 혐의가 있습니다. 뭐 할만하네요. 네. 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내가 하세요. 문 기자님한테 뭐 네. 이렇게 장난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 당시 때 이모 사장과 함께 이제 효성이 한국전력 가스 그 개폐식 전열 장치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 단가를 또 부풀려서 이제 300억 원의 이제 과다 청구한 혐의로도 잘했네. 그 정도는 뭐. 그러한 사건들이 되게 이제 질비했는데 네. 말 그대로 여기 지금 효성그룹이 이명박 이제 그 사돈이에요. 그랬구나. 예, 이제 그래서 친인척들을 이제 동원해서 당연히 나 같아도 친인척이지. 친척들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올바르게 사셨네. 오늘따라 굉장히 릴렉스하시네요. 네. 아, 예, 나는- 육각수님이. 나는 예. 아주 그냥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계속 가세요. 문 기자. 열심히 조사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도 빼야 되고 약간 좀 너무 예. 무난하게 하시니까 또. 검찰은 현재 그 수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능기업 그 인수 과정에서 또 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창구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그걸 왜 어떤 자꾸 발견해? 놔두지. 비자금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이건 비자금이 그러니까 조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는 되지만 효성그룹이 그만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계열사와 또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또 탈세 경위가 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안 이루어지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재밌네. 계속하세요. 제가 오늘 좀 아니, 약한 걸 가지고 왔나요? 아니 약한 제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항상 뭐 저번 주에 김종호 기자 때도 네네. 뭐 솔직히 영화관의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CGV나 뭐 예, 할 것 예. 없이 그쪽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솔직히 우습더라고. 예. 왜냐면 그렇죠. 예. 있는 사람들의 장난들이 네. 너무 이제는 그냥 만성이 돼 버렸어. 예.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네네. 계속 해보세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 효성이 그 M&A 그 시장에서 지능 기업이라고 당시 때 이제 건설 부분으로 가장 1등 이제 그 기업이었어요. 굉장히 매출도 좋고 수익도 좋았던. 효성그룹이 되게 탄탄한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비자금 조성과 그 다음에 인수 과정의 이제 청탁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검찰의 지목이 됐지만 요것 또한 수사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런 거 저기 해주면 안 돼. 모른 채 해야지. 말 그대로 그 효성 어떻게 보면 총수 일가가 진짜 비리의 뭐 종합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또 이 형제의 난도 사실 이제 돈 전쟁이거든요. 예. 지금 효성그룹도 형제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조성래 이제 회장과 네, 조성래 회장이 이제 아버지지. 예, 아버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연준 사장하고 예, 조연문 이제 동생하고 현재 이제 그 법적 싸움을 다투고 있는데 사실상 아버지랑 이제 그 처남 이제 아버지와 이제 그 이제 조 이거 봐. 부사장은 이제가 엄청 들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와 거기서부터. 네, 아버지와 그 조연준 그 사장이 네. 사실상 이제 같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남 이제 둘째 조연문 씨가 네. 예, 이제 맞대응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 조연준 그 변호사가 그 효성 상대로 법적 문쟁을 하는 게 총 민형사상 합쳐서 12경목입니다. 뭐 적네. 깔끔하네. 깔끔스한데 왜? 이 부분에서요.
명의에서 이제 무효 청구 소송이 있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서로 의심 싸움이거든요. 회계서를 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 법원은 일부 인용만 하고 나머지는 다 기각을 시켰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지금 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니,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죄송한데 예. 이제 좀 네. 저기 뭐야 이제를 빼고 해줘. 내가 이게 거짓말 안 하고 편집 내가 한 거 내가 보여줄까? 수천 번을 잘라 인제만 빼는데 반나절이야.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네. 효성에 대한 그 자본 잠식 그 과정과 그다음에 비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안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답안이 왜 제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알죠. 제시할 게 너무 많아. 에? 그 효성 것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해? 바쁘신 분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수사 이제 고소고발 사항들이 당초 원래 그 조사 일부에 의해서 이제 배당이 됐는데 이제 올해 5월에 특수 4부로 이제 재배당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8개월여 만에 지금 본격 수사가 착수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조사관들이 또 바뀌었대요. 근데 정말 이제는 뭐 아까 육각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행태나 어떤 이제 그룹의 형태들을 이제 저희들이 너무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무마 형식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그 초기 단계서부터 거쳐가는 그 배경들이 이제 뭐 상상하고 싶어도 상상하기가 이제 싫을 정도예요, 진짜. 육각수님 어디 아프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지금? 내가 이따 얘기해 준다고. 네. 내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 검찰 관계자는요. 고발 사건의 통상 절차에 따라 이제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 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주변에선 정치인 또는 대기업 이제 사정을 맡는 특수부가 수사에 나선 만큼 기업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대되는 부분을 가능성 있게 비춰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 대해서도 그 요번에 그 내부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발표된 55억 가량의 그 비자금 이것도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역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뿌듯하네요. 일단은 참 이렇게 또 이게 기자분들이 이렇게 대기업들의 네네. 그룹의 예, 어떤 이런 문제들을 파헤쳐가지고 네네. 파헤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네네. 어렵게 정말 그 목숨까지 담보로 그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 기자분들이 이런 거를 다 파헤쳐가지고 갖고 오면 네네. 예? 이거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효성그룹 네네. 거기 있는 분들이 예, 눈 깜짝도 안 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 어쩌라고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지금 문 기자님의 말씀을 왼쪽 귀로 듣고 있어도 네네. 오른쪽 귀로 뭐가 말이 싹 나가냐면 네네. 뭐 어쩌라고 우리 서민들이 예. 예? 뭐 걔네들한테 예. 뭐 정부라든지 효성그룹에 대기업에 네네. 예? 우리들이 가가지고 뭐 팻말 들고 막 싸운다고 해서 네네. 그 사람들이 뭐 어쩔 거냐고 고쳐줄 거냐고 55억을 비자금을 내놓을 거냐고 예? 진짜 저희 서민들이 얼마나 대기업 분들께 그 말 그 웃긴 존재가 되는 그 서민들도 항목이 불쌍하고 있는데 기자들도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조현문 부사장이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2007년 이제 2, 3월에 상장사인 이제 에디코프 이제 주식을 4,600만 원 상당을 대량 매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주식 조작이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해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식을 다 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미주주들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당시 검찰에서 이 조현문 부사장한테 아니 4억이라는 그 큰 돈을 투자한 목적이 정확히 뭐냐 하니까 부사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몰라요.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네. 뭐 그게 그냥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수사는 변호사가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에이, 우습게 참. 보고 권력 앞에서도 정말 지지 않는 게 돈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심층 뉴스를 하다 보면 예. 어떤 게 오는 줄 아세요? 어떤 게요? 문 기자님? 그냥 뭐 나도 되게 네. 가수지만은 서민이고 네. 예? 서민들의 실생활에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등록금이 네네. 뭐 조금 이제 싸지게 돼서 예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거 말고 네네. 막 딴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 있죠. 네네. 뭐 그룹이라든지 네. 막 그런 게 내 입장에서는 나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문 기자님 같은 훌륭한 기자님들이 정말 어렵게 대기업 같은 데에 비리를 캐가지고 와도 정말 그냥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 부르짖을 수도 없고 그냥 아 그런갑다 이렇게 만성에 젖어버린 거야 나는. 예? 그 사람들이 사실, 예. 비자금을 55억을 챙기던 네네. 550억을 챙기던 예? 아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거야. 왜 나라에서 그거를 조정을 안 해줄 거 뻔하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기자들이 이런 비리를 딱 얘기를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저 사람이 자기가 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비자금을 550만 원도 아니고 55억을 챙겼어? 국민들도 막 들고 일어나고 그걸로 네. 인해서 정부에서 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비리를 기자님들이 어렵게 캐면 그거를 나름대로 딱딱 정리해 나가는 모습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예. 이런 큰 비리가 막 터져도 꼭 나는 55억이 무슨 한 게임의 액수 같다라는 거죠. 나하고 이게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액수처럼 느껴지니까 뭐 어쩌라고. 예? 근데 정말 잘했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닌 게 이 지금 형제난 이 수사가 형제의 난도 그래요. 예. 예? 걔네들끼리 네네.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둘이 회장을 해 먹던, 예? 뭐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가지고 누굴 죽이고 하던 네. 서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요, 상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저희 그 세금이 더 네.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잖아요. 결국 그게 저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 대기업들은 자기네 자본 갖고 물론 사업을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효성이라는 그룹은 사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좀 모르시겠지만 효성이 그 저희 지하철 있죠 위에 그 전선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그러니까 효성그룹은 예. 은근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예. 어마어마한 90년도 초반부터 다량의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설 쪽이나 이제 전기전자 이런 쪽에 이제 철강 요런 이제 비슷한 거를 만들면서 그 진짜 짧은 시기에 엄청 많이 컸어요. 많이 효성그룹이. 컸죠. 예. 또 조씨 가문에 또 이런 분들 드물어요. 또 우리 조성래 회장님 나랑 이름 한 끗 차이인데 자랑스러우세요? 나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네네. 나는 내가 더 자랑스럽지. 뭐 나하고는 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그래요. 자꾸 다른 나라에서는 대기업 이런 얘기로 뉴스가 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만 예, 이 예.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남한, 예. 대한민국에서도 반토막이 난 남한, 네네. 남한에서 대기업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고, 예. 예?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대기업이 또 몇 대기업이 다 헤쳐먹고 있는 나라에서 예. 예? 대통령이 뭐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습니까? 대기업이 대통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 기자님은 지금 대통령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뭐 어쩔 거냐고 우리가. 갑자기.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언성을 자꾸 높이냐면요, 여러분. 예.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아까 문 기자님이 세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형제인 안에서 옳은 방법으로 회장에 오르고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은 박수 쳐줄 거야. 예. 근데 뭐 항상 대기업도 형제나 뭐 누구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또 뒷돈 챙겨가지고 뭐 누구 죽이고 막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를 만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형제난 하라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지. 나는 정말 요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뭘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걸 느끼세요? 정말 네. 정도전 같은 사람과 예. 이성계 같은 사람이 네. 지금 이 시대에 네네. 나와야겠다. 예? 지금 도당이라고 하죠. 네네. 육룡이 나르샤 보면 도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뭐 길태미도 나오고 그 네네. 비리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리를 저지르는 그 몇 명 때문에 네네. 그 몇 명, 내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사람들이 대기업이라 이거야. 예? 맞아요. 그 몇 네. 명 때문에 국민들 밥도 못 먹고 네. 예? 맨날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서울에서 집값 올라가니까 약간 좀 옆으로 빠졌다가 네네. 또 그 동네도 집값이 계속 밀려나고 있고 나다 보면 이제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육룡이 나르샤에 나오는 그 어딥니까? 동북면입니까?
그렇죠. 이성계가 네. 있는 그 예, 장군이 예. 있는 그 동네까지 우리가 가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실제로 그 정도전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저도 들으면서 좋아했는데 선배들이 예전에 저를 보고 정도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 지금 개그하니? 너 일로 와봐. 아니 너 근데 지금 진짜 내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약간 재밌게 아니 빠졌다고 너 진짜 실제로 지금. 너 너무하네. 저는 왜냐면 언론사에서 비리를 하다가 네. 정직당한 적도 많고 아, 그리고 또 그렇네. 언론사에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비리 척결에 대한 어떤 개혁을 또 얘기하다가 네네. 또 쫓겨난 적도 있고 그러면은 저도 사실 뭐 언론사에 있다가 그럼 당신이 본원이었어? 나 몰랐네. 아 본원. 정말 제가 뒤를 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진짜 실제로 드린 게 비리 이런 조사를 하고 네. 비리를 밝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나한테 남는 건 어떻게 보면 명예인데 뒤를 돌아보면 다 후회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실제로 그 비리를 캐내면 캐낼수록 억압과 압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아니 거 보시면 뭐 왕들도 신하들한테 국민을 위해 뭐 조세를 감면해라, 뭐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라 네,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하게 돼도 예. 다른 꼼수로 인해서 그렇죠. 또 그걸 만회를 하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하면 나도 욕 먹을 수 있는데 아니 하세요 자신 네, 있게. 제가 예. 대학을 다닐 때 네. 제가 그 부학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네, 대학생 때죠. 네네. 대학생 때조차 대학생이면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린데도 그 감투 하나 썼다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네네. 큰 대형 학원에서 영업이 옵니다. 뭐 어떤 그런 그 학원에 그 과 학생들을 좀 예, 보여달라고 알아요. 예, 예. 그러면서 저한테 딜이 들어와요. 예, 맞아요. 예, 로비가 옵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당연한갑다. 나는 또 감투를 썼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내가 먹어야겠다. 네네. 이런 걸로 나도 이득을 봤었다고.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 지금 대기업이나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네네. 만성에 젖어 있어요.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고 예?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뭐 제 얘기를 또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뭐 우리 노래 참가자로 오신 분들 아니 네. 왜 또 갑자기 얘기를 네. 하다가 또 넘기세요? 네, 왜냐면 이제 좀 편집을 하려면 저분들도 좀 얘기가 좀 있어야 그렇죠, 된다고. 예. 뭐냐면 우리 그 남자분부터 조광현 씨죠? 네. 예, 저 우리 효성그룹 같은 조씨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뭐 비례라든지 이런 행태들, 비자금 조성도 그렇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너무 이런 게 너무 요 마이크로 해주세요. 예, 잘 안 들리니까 그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런갑다. 한기로 있고 한기로 흐르고 예. 말 그대로 그냥 너무너무 이런 그 훌륭하신 문 기자님 같은 분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들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 기자님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이런 비리를 조사해와도 우리는 어쩔 건데 이렇게 돼버리잖아. 또 흐지부지하게 끝날 걸. 기자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이런 거 조사해서 법원이라든지 검찰 쪽에 이걸 신고를 해도 예? 네. 그 위에서는 벌써 교통정리가 다 돼가지고 맞아요. 막히고 네. 답답하죠. 솔직히 답답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 말하듯이 그냥 무시를 한다고 그러죠. 그냥 네. 그리고 말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또 끝나고 뭐 다른 걸로 또 하면은 또 뭐 다른 걸로 또 다른 거 또 터트리고 무마시키려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시선을 또 약간 또 다른 데로 네. 하기 위해서 약간 또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네네. 뭐 아이유와 장기하에 뭐 열애설이 터진다든지 네. 뻔한 것들 아닙니까? 예.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얼마 있으면 또 연예인 쪽 또 뭔가 또 나와요. 나오겠구나 또 예. 일부러 더 미리 알아요. 일부러 또 미리 알고. 네. 뭔가가 예. 또 나오겠구나. 참 정말 그렇게 시국이 좀 이렇게 불안정할 때 그럴 때 터트려 가지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는 게 제가 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옆에 김한나 씨는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 문 기자님이 또 이렇게 대기업의 비리들 아주 그냥 뭐 삼성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롯데 뭐 형제의 난, 네. 또 요번에는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 막 여러 가지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한나 씨도 20대신데 네. 그래도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뭐 기업들 횡포라든지 네. 너무나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타성해졌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역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냥 기업들끼리 좀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맞아요. 네, 그런 게 너무 만연해. 그러면 어떤 이런 대기업들의 이런 그 행태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한나 씨? 나름대로 되게 똑똑해 아. 보이시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정부라든지 네. 그런 데서 좀 뭐 정책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정부에 있는 해주든지. 분들도 여기서 키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기업에서. 예, 예, 그렇죠.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분들도 많고. 예. 어떻게 해결해야 근데- 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좀 이런 사회 부조리라든지 네네. 이런 걸 좀 캐고 좀 사회 현상에 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런 좀 동료가 자부심도 있었어요. 있고. 예, 어. 그런 게 좀 뿌듯하고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되지. 좀 올바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쪽에 이제 꿈을 갖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언론사 자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언론사가 보면은- 깨끗하지 않고 문기자도 네. 깨끗하지 않고. 아니 아니요, 무슨 소리를 그거보다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나 정도전이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정도전. 정말 네. 그 순수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제 기사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협상이라든지 예, 그런 기업들하고 좀 거래를 해서 좀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이 많이 네. 이 사회 자체가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문상혁 기자 같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야. 네, 맞아요. 예? 그렇기 그냥, 때문에 예, 회사에서 주는 월급대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맞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시도를 있는 해본 게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언론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조차도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뒷돈 받아가지고 무마시킨 뉴스가 수두룩합니다. 네. 예? 아, 그거에 엄청 대해서 많아요. 그때 그 저저번 주에 원진건업의 유봉식 회장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네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믿을 사람이. 예, 예.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없어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좀 이렇게 문 기자님처럼 이런 걸 이렇게 캐내려고 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죽하면은 진짜 그 계속 까잖아요 한 기업을. 그러면 그 기자를 영입을 하잖아요. 네. 예.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래요. 맞아요. 예. 뭐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분도 뭐 삼성으로 스카웃됐고 현대 갔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5대 안에 드는 회사로도 들어가셨는데 근데 왜 당신은 뭐 안 가? 나는 왜냐면 너무 강력한가? 핵폭탄인가?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네. 그래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멋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문상혁 기자님 네. 참 그 제가 항상 뭐 문상혁 기자님 거울을 봐라 또 뭐 기자계 간합산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좀 제가 장난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문상혁 기자님의 어디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그래도 어렵게 그 원진건업의 회장님이신 유봉식 회장님을 직접 찾아뵈서 녹취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전 느꼈어요. 아, 참 문상혁 기자가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그 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는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 어디서 느꼈냐? 네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듣고 제가 당신에게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네네. 유봉식 회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 가도 하소연 해봤자 다 쓰레기들인데 네네. 그 중에 쓰레기가 아닌 사람 중에 문 기자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 기자랑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예. 예? 난 거기서 당신을 인정했다라는 거지. 예. 자기의 말을 정직하게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기자분들이나 네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그 아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네. 문상혁 기자가 있다. 효성그룹 네. 문 기자님 네. 같은 조씨니까 좀 봐주세요. 아유 그런 게 제가 어디 또 있어요. 조씨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아무튼 뭐 앞으로 이런 그 심층 뉴스 대기업뿐만 아니라 네. 또 짜금짜금한 공장들도 있잖아요. 네네. 공장, 뭐 가게 이런 데서도 알바생들, 예? 네네. 정말 그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횡포 네. 이런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좀 기대를 제가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네네. 예, 밝힐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대기업 이제 질렸어.
네. 아까 저기 누구야? 저기 노래하러 오신 이제 곧 당신 노래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조광현 씨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 정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서 이제 완전히 그 타성에 젖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대기업 막 이제 얘기 듣기도 싫어. 안녕. 예. 자 하나 둘 셋. 대기업 안녕. 자 이제 그 우리 조광현 씨가 이제 노래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노래 하시겠습니까? 노래는 봉태규 씨가 부른 처음 보는 나입니다.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장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봉태규 씨의 처음 보는 나. 처음 보는 나, 네. 네, 조광현 씨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바라보는 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두근거려 오는 너와 눈 마주치는 순간 피해버리는 내 떨림에 나도 얼버무리는 내 모습이 너에게 보여준 나의 유일한 말을 하려 해도 막 뛰어키는 준비한 고백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답답한 내 모습 널 사랑하기 전 나만큼만 우연히 친구 만날 때처럼 만큼만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솔직 이게 8-2편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0시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